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신영락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쿠팡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의 기업 보복 정치가 결국 국제 망신을 사게 해서 되었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쿠팡만 때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지금 각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2026년 2월 23일, 아마 설 쉬고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보면 23일이니까 월요일이 23일입니다. 화요일 날 24일쯤 되면 이와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국 법인의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해롤드 로저스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약간 이마가 좀 벗어진 분인데 이미 지난 12월 달에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 참석했던 분입니다. 청문회 배경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쿠팡이 한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손현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재명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 그리고 또 지난번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보수 성향의 후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 본인의 SNS에 게재되면서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벌금 내면 될 일인데 이걸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그런데 이 손현보 목사와 구속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종교 탄압이다. 특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기독교 목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손현보 목사의 두 아들을 불러서 실상을 들어보고 또 결국 그 재판 과정에서 얼마 전에 재판을 하는 1심 재판에 미국의 한국 그 영사를 참석시키겠다라는 걸 우리 정부에 통보해서 결국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백악관이 손현보 목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 그리고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현보 목사가 구속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구속부터 시켜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1심 판결에서 결국은 풀어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은 미국의 백악관 또 영사가 참여하면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목사의 구속이냐 또 석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바로메터였습니다. 이 쿠팡 사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그 하원 의원들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특별하게 불리하게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전에 한국의 SK텔레콤 그리고 KT가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한국이 과연 공정하고 또 균형감 있게 쿠팡 사태를 처리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쿠팡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차별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또 우리 한국 기업이 현대, LG, SK, 삼성이
외국에 가서 또 많은 경제 활동을 합니다. 수출도 하고. 그런데 과연 형평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과 한국 정부 간에 주고받았던 메일이나 문서 또 소통 기록 제출을 정인 출석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국회에서 보기 드문 청문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모든 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 CEO 헤럴드 로저스 씨가 당했던 모욕과 또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사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 12월 달에 있었던 그 쿠팡에 대한 청문회, 정말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켜볼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는 각자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특히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제 기준에서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흔히 우리 방구석 여포라 그러죠. 국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힘을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더잡이를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 말은 이제 본래 성품이 좋지 않거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그 행동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이제 미국 기업 쿠팡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압도적 의식을 가진 우리나라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잘 꼬집는 압축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야당 정치인을 무소불위로 잡아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또 필요하면 법원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구속시켜버리죠. 물론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구속시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구속시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인들, 또 임명직 공무원들, 특히 윤석열 정부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이 이제 관성이 붙어서 그 관성이 끝물을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과 또 이재명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언행이 국제 무대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글로벌 기준이라는 거울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를 통해서 미국 청문회에서 이것을 다시 청문회에서 들여다보겠다. 바로 거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거울이 비춰질 때 자기들 얼굴에 얼마나 시커먼 먹칠이 칠해져 있는지를 한번 잘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메타가 바로 쿠팡 사태였다는 것이 참 한심한 일이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기업 정책을 미국 의회가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국가의 자부심, 그리고 국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하원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대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은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대한민국은 법치, 공정, 정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다 국제 무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 정권의 기업에 대한 선택적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쿠팡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 이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엄청난 벌금과 함께 CEO를 처벌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한 방향, 즉 쿠팡을 정조준했다는 것이죠.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명확히 묻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 집행을 강화했다라는 게 쿠팡을 대하는 미국 의회의 인식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텔레콤도 KT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가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유출을 당한 거죠. 해킹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기술이 좀 보안 상태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도둑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한 사람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안의 불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허술한 관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SK텔레콤, KT도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바로 쿠팡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 KT 그리고 쿠팡과 관련해서 세 기업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건의 본말은 비슷합니다만은 어떤 처벌과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쿠팡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굉장히 발끈하고 있죠. 또 최고 책임자, 예를 들면 SK나 KT의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을 아예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상당히 협박조의 어떤 발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이라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 청문회 태도에서 아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압적인 질의를 하고 발언을 제지하거나 또 설명이나 대답을 하려고 하면 막거나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통역 관련이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방적인 통역을 우리 국회 통역사를 통해서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SK텔레콤과 KT와 달리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외교 통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이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통상 문제, 특히 관세 협상 문제는 쿠팡 문제가 끼어들면서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이 정부, 민주당 정권과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히 이 대목을 잘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이 하원에서 이 사건을 바로 조사를 착수했고 모든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정보, 세계 최고의 어떤 정보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 국회에서 한국말로 이루어지는 청문회였지만 한국에 와 있는 여러 정보기관들이 그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다 보고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그 의회에서 보호 입법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 쿠팡, 그 다음에 SK텔레콤, KT와 관련해서 공통점은 똑같이 세 기업 모두 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업자이거나 또는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SK텔레콤과 KT는 그냥 과징금이나 제도 개선 정도로 해서 시정 공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과징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반면 쿠팡은 거기에 더해서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야 한국에서 영업하지 말고 나가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말씀드린 그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권 초반에, 집권 초반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게 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공개 처벌 발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미국과는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반면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뭐 중국에도 셋세, 대만에도 셋세 이런 얘기하면서 또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그 대만에 대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는 중국 정책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쿠팡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즉 중국의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통이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알리와 테무에서도 아마 구매해 보신 경험이 많을 겁니다. 한국에 쿠팡이 있다면 바로 중국에는 알리와 테무죠. 그래서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 좀 진출하기 쉽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원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아니죠. 즉 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표적을 삼고 쿠팡을 국민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요즘 최근에 한국의 여러 가지 뭐 원화 폭등, 달러 폭등이라든가 물가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쿠팡이라는 새로운 어떤 적을 만들고 그 쿠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또 청문회에서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의회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고 상당수 한국 소비자들도 쿠팡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진 않지만 왜 쿠팡에 대해서 저렇게 좀 심하게 다루느냐 하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국내 기업은 보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외국 기업은 응징한다. 이런 프레임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쿠팡이 성실하게 한국 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러고 쿠팡은 시정일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국정원과 소통했다. 또 국정원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은 또 선긋기를 하고 국정원 개입을 굉장히 분리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사실이니까 쿠팡에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청문회에서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걸 했다면 정말로 그건 위정의 죄를 달게 받겠죠. 청문회에서 위정의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정인 선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바로 쿠팡 CEO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았을 텐데 쿠팡은 초지일관 미국 한국 국정원과 상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청문회가 바로 2025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죄송합니다. 2달이 지난 2월 23일 날 미국 의회에서 이 한국의 청문회를 다시 청문회하겠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았던 한국의 쿠팡 청문회는 통상적인 진상규명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적 망신주기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당신들 기업 미국 기업 맞죠? 또는 뭐 한국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뭐 좀 한참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마치 뭐 잘못했다고 막 그리고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막 몰아붙였죠. 그 질문의 태도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미국에서 다 보고되고 미국 하원이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볼송사 나왔던 것은 청문회는 히어링 세션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히어링 세션, 즉 잘 듣고 그다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그 다음에 진상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듣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질문을 해놓고 불리한 답변이 나오면 마이크를 차단시키고 또 질문을 답변을 못하게 하고 그냥 속사포처럼 자기들 주장만 쏟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억압하고 또 막 강제적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의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관제 통역사를 사용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역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또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가 영어를 잘못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특히 청문회에서는 통역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것은 말로 묻고 또 그 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시 자기의 언어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말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통역은 바로 자기 언어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입니다. 그 창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공하는 통역사만 쓰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법정에서 자기의 인신이 구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흔히 그 얘기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수갑을 채우든지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는 피의자가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예를 들면 이 통역을 쿠팡에서 데려온 그 통역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니네들은 국선 변호사만 써 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통역은 그냥 말을 옮기는 그런 뭐 절차나 아니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또는 자기의 사상을 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통역인데 그 통역사를 뺏어버리고 국회 통역만 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정인에게 통역은 단순히 그냥 언어를 다른 말로 변환해주는 그런 편의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요즘 뭐 AI나 또 핸드폰 앱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방어권이죠. 그리고 개인 통역과 관제 통역의 차이는 실력보다는 역할과 목적의 차이죠. 국회 통역사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상당한 실력이 있으니까 국회 통역을 하러 앉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불편했던 것은 이 쿠팡도 이제 IT 기업이라고 해도 모방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알아듣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전문 용어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터미널로지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는 그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 용어를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기 전에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그 통역사와 또 짐 헤럴 로저스라는 CEO 간에 자기들끼리 상의했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리허설한 다음에 예상된 질문에 예상된 답변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과 범주를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통역이 바뀌고 나면 그런 전체 맥락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불안하겠죠. 자기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통역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아마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국회 청문회 통역, 마치 또 미국 의회에서 한국 사람이 청문회에 나섰다면 똑같은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단순한 질의응답 자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걸린 그런 공식 절차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위정을 할 경우 위정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허위 진술 여부, 자기는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통역이 잘못돼 가지고 뉘앙스의 차이로 허위 진술로 잘못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평판의 리스크도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역은 그냥 단순히 말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바로바로 적각 붙는 그런 공간이죠.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뭐 연합뉴스나 또 KBS나 이런 데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이 나가면서 바로 또 거기에 패널들이 붙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바로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고 또 국회 속기록으로 남고 향후에 또 자기들의 법적인 그 처벌의 어떤 기준과 입법 규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통역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국말에도 뭐 검토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외교적 수사,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지만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영어에도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 오해된다면 뭐 예를 들면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감이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이거는 쿠팡은 완전히 그 범죄 집단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던 이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CEO 또 정부 고위 간의 대화가 있을 때는 자기 쪽 통역사를 데려가죠.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이게 바로 국제적 관행이죠. 그런데 이런 관행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들이 그만 지금부터 한국 통역사 국회에서 제공하는 통역사를 통해서만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뺏어버린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역을 뺏은 그 효과는 발언이 기업의 공식 입장으로 잘못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역에 대해서 그 미국 쿠팡 CEO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미국 청문회에서도, 미국 하원 의회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통역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공하는 관제 통역사의 구조적 한계를 전혀 우물안 개구리였던 최민희,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게 아주 볼썽사나운 장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영어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또 한국말 통역이 늦게 된다고 해서 No, stop 이렇게 외마디 변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의회에서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아마 미국 하원 의원들이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팡 청문회에서 통역 이슈가 굉장히 하나의 장치적인 요소였는데 이게 본질적 문제로 이슈가 아주 점프업 됐어요. 격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었을 때와 청바지를 입었을 때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얘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죄송합니다. 장치적인 이슈가 본질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폴라이트하게, 예를 들면 예의를 갖춰서 통역 문제도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강압하고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 그 CEO가 답변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아주 힘들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우리 중계 카메라에 잡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를 생중계하지 않았더라면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정부는 좀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생중계돼서 녹화해서 미국에서 그 장면이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역 문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그랬고, 또 미국 쿠팡 CEO가 대답할 때 그걸 가로막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이게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보여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보다는 메시지 효과를 우선시할 때 이 병폐가 이번에 잘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적 그 망신거리로 지금 둔갑할 그런 계제에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국회를 예측 불가능한 규제, 정치 리스크 공간으로 오인하거나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 또 K-팝, K-컬처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부심이 한껏 더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자부심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한국의 투자 환경 또 국회 신뢰도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가 암참이라고 그러죠. 미국 그 상공회의소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국회나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을 할 경우 떠날 수 있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럴 조짐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저는 바로 압도적 의석, 그 다음에 통제력을 잃은 그런 권력이 보여준 막장 정치 드라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 거의 뭐 200석에 육박하는 3분의 2 거의 개헌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겨우 107석이니까 7석만 옮겨가면 뭐 압도적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장악하고 또 그 압도적 의석으로 이제 사법부,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라든가 또 현재 진행 중인 그런 판사에 대해서 뭐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고 또 검찰에 뭐 수사권을 뺏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에 그 모든 걸 주고 이것도 뭐 검찰도 준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게도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해서 압도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독재라 그러죠. 입법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 없는 권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 이런 그 압도적 의석이 아나무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기업에까지도 브레이크 없는 그런 청문회 그리고 보복 인상을 주는 그런 청문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의회, 즉 미국 하원이 나섰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한국 기업이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특히 미국에서 당했다면 우리 언론들은 반미 정서를 부추기면서 실시간으로 앞다퉈서 아마 보도했을 것이고 각종 뉴스 논평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박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기업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을 크게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한. 근데 개인정보 유출이 쿠팡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했던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던 거죠. 물론 쿠팡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도둑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분노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쿠팡은 억울해할 수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특히 법을 다루는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는 법은 기준이 작동돼야 되지 감정이 작동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쿠팡을 국내 기업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 이거는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투자회피 국가, 정치 보복 국가로 낙인 찍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마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묻겠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들면 찍어 누르고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계 최강 미국 의회가 나서서 한국의 한심한 국회 청문회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청문회를 미국 청문회가 다시 청문회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청문회를 청문회 당하는, 이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서 한번 평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의 CNN이나 또 외국 또 한국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미국의 청문회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주고 또 정인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열심히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본인이 충분히 또 얘기할 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미국 의회가 다시 한국 청문회를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회가 이 일을 자초하고 말았죠. 자, 공정한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이것은 바로 정치가 절제되는 나라입니다. 정치 권력이 중심을 잡고 겸손해질 때 공정한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됩니다. 그 시작은 어석수를 등에 업은 정권이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폭주를 멈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